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진로 역량 네. 사례 두 번째. 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이과생이에요. 자연계열. 네, 자연계열 학생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좀 되게 잘된 케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유니크한 거 봤죠? 네, 네. 좀 일반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가 애매모호하거나 좌충우돌 하면서 3학년이 됐을 때 뭔가 대학 바꿔. 입시와 연계하면서 이제 진로가 설정되는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학생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머리를 한 번 반 정도 더 꼬아냈던 괜찮은 케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사례로 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이 친구는 궁극적으로는 전기 기계 계열 지원자입니다. 네. 전기 기계 계열 지원자고 일단 내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우선 국수 영과 기준하면 2.48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수 영과사한이라는 전 과목 기준하면 2.5. 그러니까 2등급 중반 정도의 이제 성적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과목별로 봤을 때는 수학이 2등급, 영어도 거의 2등급, 과학도 2등급.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 2등급 때의 전형적인 모습. 예, 어떤 특정 과목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때 아주 떨어지지 않는 정도. 뭐 그나마 떨어지면 국어가 뭐 한 3등급 정도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평이한 친구. 인서울거를 쓸 때 일반고 학생들 이제 2등급 중반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성적대를 거의 구축을 하죠.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수 과목부터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과학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화생지를 일단 다 들었습니다. 물화생지 네. 오늘 다 들었고 여기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물리, 화학, 지구과학 2 세 과목을 들었어요. 일단 요걸 봤을 때는 과중고가 아니다. 그러네요. 네, 일반고입니다. 순수 일반고 학생 중에 이과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되게 진로로 듣는 게 융합과 듣고요. 2학년 때도 과학은 과학 과제 연구. 아주 일반적인 그 이과생들이 듣는 과목들은 다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기 기계 계열에서 물리와 화학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인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이 있는데 요 과목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왜 이게 안 보였냐면 이 친구가 원래 생각했던 1학년 때부터의 진로가 원래 전기 기계 계열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과생이 그냥 고2가 되고 고3이 됐을 때까지 듣는 과목은 요 정도다. 쭉 듣는 거다. 여기서 뭐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2 과목에서 대다수가 지구과학 2를 듣냐 아니면 이제 생명과학 2를 듣냐 그렇죠. 정도의 변화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친구다. 일단은 본인의 내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생명 계열은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 이 친구는 1학년, 2학년, 3학년 거를 한번 제가 좀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1학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의 창차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진로 탐색 활동을 보시면 자율활동은 정말 뻔하디 뻔한 학교에서 그냥 써주는 컨트롤 C, 컨트롤 V였습니다. 예, 자기만의 뭐 특색 활동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1인 1주제 탐구 활동 하나,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온앤오프 활동했다, 창의 주제 활동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 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거를 딱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없는데 대다수의 일반고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그나마 많이 잘 써준 학교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학교들이 1학년 때 자율활동은 자기가 어떤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 아니면은 학생들이 써주는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큰 차이가 없거든. 그나마 여기서 차이점을 내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 역량에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학생 회장했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자율활동으로는 제가 뽑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1학년 활동에서는 제가 이건 그냥 C를 줬어요.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보면 천체 관측에 흥미가 많아서 원래 이 친구의 1학년 때 진로는 천체였어요.
지구과학. 예, 원래는 우주과학 뭐 이쪽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친구야.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천체 관측 동아리 들어갔었습니다. 원래 1학년 때. 그래서 요때 이제 뭐 굴절 만원경 조작해서 뭐 달 관측하고 요런 거는 좀 주목할 만했었어요. 과학 동아리 신문 제작에 참여했었다. 요런 거 굉장히 좀 좋았고 특히 그 내용 중에서 태양과 달의 물리적 특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사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었다. 요 부분은 그래도 꼭 천체뿐만 아니라 학생 자체가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좀 주체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동아리 신문 제작 네. 요런 거 거기에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천체와 연결할 수 있는 태양과 달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한 기사까지 작성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천체 관련되어 있는 진로의 어떤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아, 이 친구가 과학과 관련된 활동 아니면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다라는 거는 좀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B+ 정도의 이제 점수를 줬었어요. 그리고 진로 활동. 진로 활동에서는 이제 이공계 전문가 초청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학 발달 방향과 이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연계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였어요. 신소재 공학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본인이 들었다. 그리고 첨단 고분자 소재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었다. 이 친구가 원래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을 때 1학년 때는 왜 친소재나 첨단 고분자 소재에 관심이 있었냐? 우주 때문에. 우주선을 만드는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이 이쪽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쪽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딥러닝이나 탄소 중립 뭐 이런 거에 대한 활동. 그런데 1학년 활동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이수하는 정도의 느낌. 앞에서 여태까지 봤던 친구들은 좀 틀리죠. 어떤 자기만의 어떤 활동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뭐 동아리 활동을 빼면. 그러면 요런 게 원래 대다수 학생들의 1학년 때 생활기록부 내용이에요. 이게 본인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만큼만 학교 생활을 하면 그냥 기본만큼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하려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 자율독서든 진로독서든 독서 활동을 해서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만의 내용이 한 줄, 두 줄이 더 쌓이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기재를 해주시는 경우에만 이게 또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학교는 안 됩니다. 아, 전 알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려요. 안 돼도 써서 일단 내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0%라고 해도 일단 이건 해야. 왜? 이거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면 결국 선생님 입장에서 아예 한 단어도 안 써주기가 뭐할 수도 있어. 최소 책 이름은 넣어줄게. 는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값까지가 학생이 책임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서 한 줄이라도 더 쌓이면 이게 정말 최선의 결과값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는 학생의 몫이 아니니까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활동하고자 한 거, 내가 생각한 주제, 나만의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관심은 분명히 보여주자. 보여줘야지만 뭐라도 들어간다. 이 친구 입장에서 1학년 때 그게 아쉬운 거죠.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활동만 열심히 했다. 솔직히 책도 읽었는데 기재가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본인이 그런 부분을 선생님에 어필한 적이 있느냐? 선생님에게 부탁해 본 적이 있느냐?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거기까지는 학생들이 그렇죠. 선택하지 못하죠. 특히 또 이 친구는 남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는 제가 2년 정도 이제 상담도 하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제 가이드도 해줬던 친구예요. 단순히 3학년 때만 했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요러한 걸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일단은 2학년 때부터는 자율활동을 할 때
학교에서 활동 내용들이 과학과 관련된 활동 내용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어가지고 이게 접목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러면 국어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해라. 그거라도 우리가 기재가 돼야 된다. 왜냐면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역량이라는 것도 있다면 이게 꼭 같은 계열이 아니더라도 네가 활동했던 내용에서 여러 가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문학작품 파헤치기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었고 창의 주제 활동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교육 과정에도 일단 참여를 했어요. 근데 자율활동은 본인이 이렇게 뭐 주목해갖고 딱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게 많아서 기본적인 내용에 참여하는 데만 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2학년 때까지도 천체 관련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원래는 2학년 때는 기계 관련 동아리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냥 2학년까지는 하자. 그러니까 좀 꾸준히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2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것입니다. 천체 관측을 야간 천체 관측을 5회 이상 본인이 참여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야간 천체도 했었고요. 외부까지 나가서 하는 천체 활동에도 그때가 시험 때인가 걸려 있었는데 불구하고 주말 짬을 내갖고 나가서 활동을 했고 그 내용을 그래도 그 동아리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직접 관측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발견했다가 아니라 내가 관측하는 내용을 영상을 통해 봤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관측을 했다. 이거는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좀 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다 포커스를 좀 잡자. 그래서 저는 2학년 동아리 활동은 아까 봤던 1학년 활동은 신문 제작이나 학교 내에서의 활동 기준에서 참여를 했다라면 조금 더 극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탐색, 조사,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으로 좀 스토리를 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부분을 입학사정관님들이 평가 요소를 봤을 때 나쁘지 않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1순위로 목표했던 대학은 떨어졌습니다. 2순위 갔어요? 네, 2순위를 갔는데 1순위는 떨어졌지만 1순위에 서류 통과했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네, 뭐 그래서 서류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입학사정관님들 입장에서도 나름 고려 대상이었던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 기준으로 했어요. 1차는 패스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다. 제가 무조건 다 뭐 합격하고 좋은 친구만 가져오면 좀 아니어서. 그렇죠.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1학년 거 진로활동 보시면 그냥 뭐 초청 강연 정도 내용만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주제 중심의 교과 융합 온라인 강좌를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인수 강좌 같은 그런 식의 강좌를 2학년 때부터 이제 참여를 했었고, 기초 6차 시를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자료 수집이나 분석 방법 같은 거 배웠고, 필요한 온라인 강좌를 찾아서 계속 이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학업 의지나 진로 탐색의 적극성도 보여줬고, 아두이노로 알아보는 이상계지.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전자회로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하는 탐구 활동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런 활동에 본인도 참여를 해서 했다. 1학년 때는 단순한 초청 강연 내용만 넣고 뭐 보고 배우고 느낀 점만 적었다라고 한다면 2학년부터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목 이수 같은 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했는가 같은 내용들하고도 연계해서 보기가 좋다. 실제로 이런 거 진로 활동에 써주니까. 조금 2학년 때는 그래도 이제 활동 중심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좀 탐색 중심 활동을 더 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3학년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기 기계 계열 쪽으로 이제 좀 노선을 좀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본인도 천체 쪽으로 원래 계속 하고 싶었는데, 천체 쪽 학교가 몇 개 없고,
너무 상향 대학들이 많아서 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했을 때 1학년, 2학년 때 같이 꾸준히 했던 것 중 하나가 뭐 신소재나 이쪽 계통하고도 연결을 많이 했고 3학년이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진로 노선을 잡은 건 이제 전기가 1순위 그다음 뭐 전자 기계가 이제 2순위 정도로 노선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일단 보시면 1학년, 2학년 때 보면 뭐 그렇게까지 전기 쪽하고 뭐 연결되는 게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단어로만 본다면 연결되는 게 없다 하지만 말씀드리죠.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진로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전기든 기계든 전자든 전부 공학 계열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공학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어떤 역량들, 공통적인 역량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자, 자율활동 기준에서는 이제 전자회로 연구 및 실험을 주제로 해서 설정한 계획, 저는 이런 말에 주목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과값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자회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전기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제목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친구가 했던 활동은 제목을 빼면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탐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앞에 있는 무슨 실험이라고 하는 용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친구가 어떤 거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실험을 하는 친구지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맞다. 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탐구 활동을 하든 주제 활동을 하든 솔직히 과학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뻔하거든요. 전자는 맨날 그놈의 아두이노, 뭐 수학에서 맨날 프랙탈, 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수만 가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했던 거 또 나오고 했던 거 또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실험을 하려고 했는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특히 이과인 경우에 더더욱. 그리고 능동소자나 수동소자에 대해 알아보고 아두이노로 제작하는 실습도 같이 했다. 계획도 했고 탐구 활동도 했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심지어 이거와 연결한 심화로 실습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떤 거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과학 철학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좀 근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로가 계속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와서 3학년 때 전기나 전자과 뭐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딱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자 실제로 3학년은 활동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써주는 것도 거의 없거든. 그러면 3학년 때 뭔가 실험하거나 보고서 활동하는 활동을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기본적인 수업 시간 안에서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나름 자기가 주제 설정만 잘 하면은 뭔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활동.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이 학교의 과학 철학 탐구라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전기든 기계든 전자든 뭐 천문이든 전부 다 공통점은 하나. 공학, 과학이다. 너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자. 차라리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거나 또 보고서를 쓰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해줘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지 않은 그 활동이 아니었나. 일단 1차는 통과했으니까. 그렇죠. 1차는 통과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공계는 무조건 탐구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실습해야 되고 꼭 결과가 만들어서 발표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만 한정 짓지 말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융복합형 인재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학 계열에서도 당연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탐구하고 실험하는 거는. 그러면 대신 그 앞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본 거예요.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과학,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왜? 우리가 얘기하죠. 활동에 참여한 노력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도 매우 중요해요. 탐색이라고 하는 거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언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주목했던 건 창체에서의 동아리 활동에서 조금 더 3학년 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컨셉을 좀 잡은 거죠. 그리고 3학년 진로 활동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 참여, 어떤 결과값에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자율 활동에서 내가 이런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존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탐색의 시간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진로 활동을 통해서 진짜 내가 진로와 관련돼서는 내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결과값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 학년에서 활동한 짧은 활동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게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이 친구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3학년 진로 활동을 했을 때 전기와 관련된 활동을 했죠. 전기회로의 설계 구축, 디지털 논리 회로와 이해 응용, 시스템 제어 등을 배우고 싶어서 간단한 회로나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아두이노 및 C++ 등의 프로그램 활용법을 학습을 했었다. 이게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일반고에서 한정되어 있는 활동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이하죠. 굉장히 평이한 활동들 중심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베스트를 뽑아내려고 한 노력. 나름 이 친구도 굉장히 특히 3학년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친구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장점을 보여줄 것인가. 조금 더 나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있냐. 이런 것들을 했었고, 실제로 그 부분이 그래도 1순위로 선호했던 대학에 그래도 1차 서류까지는 패스를 할 수 있었던 되게 값진 경험이었다. 예. 물론 거기까지 갔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는데, 예, 좀 아쉬웠다. 면접도 꽤 잘 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조금씩 발전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우리 일반고의 좀 좋은 생활기록부의 좀 모습들이에요. 그럼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1학년 때의 생활기록부가 정말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2학년 때부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2학년 때도 내가 그렇게까지 만회를 못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종합을 안 쓸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3학년 때 나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점점점 발전되는 식으로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왜? 서류상 보여지는 부분들이 발전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그 안에서 고민도 했고 계속 뭔가 변화를 주고 노력을 했는지가,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되게 좋은 생활 기록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련돼서 이 세특도 그렇고요. 제가 몇 개 더 참고로 갖고 왔는데, 세특도 보세요.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에도 아두이노 이용한 활동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개별 주제 설계에서도 뭐 스마트 선풍기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시험도 실제로 했었고요. 물리학 1, 물리학 1에서는 아무래도 전기과 관련돼서 이제 고민을 하는 친구니까 자석과 코일 작용하는 전기 관련 파트, 이런 부분들 원래대로 하면 일반적인 그 세특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뭐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요. 다만 그래도 그 내용들에서 자신이 계속 뭔가 노력했다라는 걸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니크하고 무조건 어마어마해야 된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 2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수학을 읽고 뉴턴, 라이프니치, 영국과 독일의 미적분, 논쟁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견해 차이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수학, 과학 과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잘 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기본 이상은 되는 거다.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 소양이 있다라는 게 딱 내용을 봤을 때 느껴져야 된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과학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과학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해내줄 수 있는 친구, 수학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한 친구라는 게 보여져야지만 학교에서는 학업 역량이라는 것도 또 인식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좋고, 자연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하면 꼭 얘기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교과 이수. 최근에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진로 역량의 이 교과 이수 권장이라고 하는 걸 꼭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들도 이런 식의 과목들을 이수해도 좋다 해서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학문 분야가 이공계에서 이런 학문 분야들 모집 단위 기준에서는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무조건 해야 합니다. 빵꾸 나면 솔직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권장 과목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겠죠. 아 이것까지 했어, 이거는 좀 못했네 정도의 느낌. 물론 다 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중구가 더 유리하다, 뭐 과학과 유리하다, 뭐 이렇게 자연계에 특화되어 있는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이수 교과를 거의 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자연 계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좀 예전에 아주 우수한 학생, 이번엔 굉장히 좀 평범하지만 발전되는 학생의 사례까지 뭐 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요렇게도 또 할 수도 있고, 요런 상황도 요렇게 또 극복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특성화고, 아니, 그래야지만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애 기록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전형이라 좀 봐요. 다만 이 전형에 접근을 할 때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으로 접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초기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도 합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요소란 메커니즘이 너무 발달했어. 너무 발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뺄 것도 없을 정도로 점점점 완벽해지고 있거든요. 이 구조가. 그러면 거기에 맞출 정도로 내가 레벨업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 학생들의 인식이 거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아쉬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희 한 원장님하고 한번 특집으로 하자. 뭐 이게 뭐 좋든 나쁘든 누군가가 뭐 욕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한번 하자라고 해서 제가 우겨서 한 건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사례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합격한 케이스들의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 따라 하셔서라도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생활 기록부를 만들자. 그래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좋은 결과로 다가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역시 확실히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생기부를 보면 안 보여요. 이게 저도 학생들 생기부 솔직히 적지 않게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기부를 가져오면 일단 수학부터 눈이 가는 게 사실이고,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맞죠. 네. 그리고 내가 그거 자율활동해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 나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티어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튀는 애들을 뽑는 거야. 아니, 그렇죠. 이게 안 보이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애들이 뽑히는 전형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서 뭔가를 다 같이 해서 거기서 보고서를 다 같이 내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근데 또 문제는 팀별로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기하지만 팀별로 낸다 하더라도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도는 조금 더 정확히 언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를 언급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그렇죠. 맡아서 이 역할만큼 내가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건 어필을 해줘야죠.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주제 발표였다면 더더욱 부드러워지게 더더욱 해야 되죠. 이거는 말씀드리잖아요. 뭐 성격, 성향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내신만 올인하세요. 내신 올인하시면서 수능만 준비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이 그냥 이 내용을 보시고 학생한테 전달한다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아예 안 하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식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서 그리고 학년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보내서 정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전국에 있는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진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문계열에서 이제 만약에 진로가 바뀌는 경우 이게 자연계열은 그래도 공학, 과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천문에서 신소재 전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인문은 이게 되게 어렵거든. 인문에서 이게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인문에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몰라요. 인문계는 더더욱. 왜?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는 대동단계 경영인 거야. 그냥 무난무난하지 않냐.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경영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문계열에서 이제 진로가 변경돼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자. 네, 지금까지 한원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